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정사각형 내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다시 중점을 연결하여 더 작은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은 종이접기를 두 번 해서 동서남북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사각형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개수를 세어보면 모두 8개입니다. 정사각형의 4귀퉁이를 접어서 분홍색 사각형을 만들면 삼각형의 개수는 4개만 남게 됩니다. 처음 넓이의 절반이 되는 것이죠. 분홍색 정사각형에도 이 과정을 적용하면 넓이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과 7분의 1이므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1과 7분의 1 곱하기 1과 7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정사각형이 작아질 때마다 넓이는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7을 한 번 뺐는데도 1이 남았다고 했으므로 8에서 7을 뺀 것이죠. 7분의 8입니다. 가분수로 바꾸면 7분의 8 곱하기 7분의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한 번 접으면 넓이가 2분의 1, 다시 한 번 접으면 넓이가 4분의 1, 또 한 번 접으면 8분의 1, 또 한 번 접으면 16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루에 1과 6분의 1씩 빨라지는 시계가 정확히 8일 후에 몇 분 몇 초가 빨라질까요? 하루에 1과 6분의 1씩 빨라지는 1시간에 70km 가는 한 개의 2.5원하는 게임팩. 이것은 모두 구구단의 변형입니다. 1과 6분의 1단, 70단, 2.5단이 되겠습니다. 1과 6분의 1씩 8일 빨라진다고 했으므로 구구단처럼 곱하시면 됩니다. 1과 6분의 1 곱하기 8 하시면 됩니다. 6을 한 번 빼고 1이 남았다고 했으므로 7에서 6을 뺀 것이죠. 1과 6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 6분의 7이 되는 것이죠. 계산하면 6분의 56입니다. 56에서 6을 계속 빼면 9번 뺍니다. 그러면 2가 남죠. 9와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9와 6분의 2분을 과자로 표현한다면 동그란 과자 9개와 부스러기가 6분의 2가 있다는 것이죠. 동그란 과자는 분입니다. 쪼개진 과자는 분이 쪼개진 것이므로 초가 될 것입니다. 6분의 2는 분모에 6단을 쓴 것이고 분자에 2단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60초가 될 때 우리는 1분이 되기 때문에 분모를 60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즉 분모에 10을 곱하고 분자에도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60초 중에서 20초가 되는 것이죠. 즉 9분 20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낯선 곳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날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운전을 하지만 때때로 실수하여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수학에서도 실수를 했다면 처음의 길로 되돌아와 원하던 길을 계속 가면 됩니다. 실수로 7분의 6을 더해서 1과 14분의 3이 됐습니다. 원하던 길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과 14분의 3에서 7분의 6을 뺀다면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더하기의 반대는 빼기이기 때문이죠. 1과 14분의 3을 대분수로 바꾸면 14분의 17이 되고 7분의 6은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14분의 12로 만들어서 통분해 줍니다. 그러면 14분의 5가 나오죠. 네모가 14분의 5였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 의도했던 수학여행을 떠나시면 됩니다. 14분의 5 곱하기 7분의 6이었던 것이죠. 분모 14와 분자 6을 약분합니다. 2가 약분되고 분모에 7 남고 분자에 3이 남습니다. 그러면 77 49, 35 15, 49분의 15가 되는 것이죠.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저는 가끔씩 눈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줍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이 계속 내리지요. 그러나 땅바닥엔 눈이 쌓여있지 않아 천진난만한 가슴에 아쉬움이 듭니다. 가로등 불빛으로 길을 내려다봐도 눈은 쌓여있지 않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눈이 쌓여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며 잠이 듭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눈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왜 눈이 쌓여있지 않는지 말해줍니다. 땅바닥의 온도가 눈을 녹이기 때문이죠. 눈이 땅에 닿는 순간 땅바닥의 온도가 눈보다 높기 때문에 눈을 녹여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눈이 내려도 소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눈 한 송이가 내려와 땅의 온도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이죠. 또 한 송이가 내려와 땅의 온도를 낮추며 사라집니다. 또 한 송이 눈이 내려와 땅의 온도를 낮춥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눈이 내려와 자신을 희생시키며 땅의 온도를 낮추어 눈의 온도와 똑같아지면 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되려면 엄청난 눈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1단원을 통째로 외울 때도 마찬가지이죠. 한 번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처음 눈 한 송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2번 시도하고 실패하고 3번 시도하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눈이 내리는 것처럼 계속 도전하다 보면 소복하게 눈이 쌓이듯 영어 1단원을 통째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도전하고 틀렸다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10번 도전하면 수학은 금방 아름다운 눈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과목보다 유리하죠. 다시 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눈 한 송이가 땅에 떨어져 마침내 땅의 온도와 눈의 온도가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눈 한 송이만 더 떨어져도 눈은 자신을 뽐내며 형체를 유지할 것인데 눈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도전하면 그동안의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의 맛을 볼 것인데 거기서 지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성공을 맛본 사람의 차이는 단 한 번의 도전일 뿐입니다.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눈이 쌓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 전에 무수히 많은 눈이 지표면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응원하고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하는 것은 눈이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달 동안 응원했는데 보상이 없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1년 동안 응원했는데 보상이 없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응원은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응원하시면 아름다운 인생의 눈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사는 배우자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